반갑습니다. 민영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이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어떤 에너지,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이제 왕한지, 뭐 쇠한지, 강약왕쇠라고 합니다. 강약왕쇠. 그것을 이제 봤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정말로 사주의 꽃이라고 하는 육친,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십신. 육친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어떻습니까? 상생상극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생상극하는 원리를 따라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오행들 사이에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어머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내가 나로부터 태어나게 될 자손들이 있겠죠. 이런 관계의 법칙을 이제 육친 십신은 알려준다. 십신이라고 할 때는 천간의 10개를 각각 신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표현을 할 때 십신이라고 하고, 육친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이제 우리 사주팔자 명리 또는 사주추명술에서 하나의 다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른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ONN 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육친 표출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와 갈 일가친척, 일가친척이 나와 어떤 사이의 뭐 어떤 관계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뭐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요 하나의 어떤 도표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우선 여기 이름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급제, 갑목에 대해서 갑과 인은 비견이고 을과 묘는 급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럼 뭐 병과 사는 식신이요. 어디 갑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과 오는 상관이고, 상관, 무, 진, 술 이런 것들은 편제라고 부릅니다. 편제. 그리고 뭐 음에 해당되는, 토기로도 음에 해당되는 기나 충미 이런 것들은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갑경인데 이거는 금이고 이건 목이니까 금극목 하는 거죠. 경과 신은 편관이라고 해놨습니다. 편관.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언어고 약속이고,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쓴다. 용어를.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죠. 우리 이제 이쪽 사주추명술에서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를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신과 유는 정관. 그러고 보니까 편제, 편관, 정제, 정관이라 해놔놓고, 똑같이 밑으로 임과 해는 오니까 편인이라 해놨습니다. 편인. 그리고 이제 뭐 개와 자는 달리 인수라고 해놨는데, 이건 똑같이 정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건 정인.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여기는 조금 용어가 좀 다릅니다만은 편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과 정. 편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요게 이제 갑목이 양이다 보니까 같은 양끼리는 좀 치우쳐 있다. 음과 양이 결합해야 된다 그랬죠. 태극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편과 정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과 정은 일반적으로는 뭐 편자가 붙은 것은 편고되었다, 조금 치우친, 사주 추명이나 뭐 주역의 전체 태극 원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중화거든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음과 양이 함께 해가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치우친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자가 붙어서 뭐 편자는 되게 이제 뭐 나쁜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뭐 정자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막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주추명을 가지고 각 개인의 어떤 뭐 팔자를 확인하고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고 적용을 할 때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의 깊게 주의 깊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합니까? 비견과 급제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 있습니다. 상관과 식신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 있고 이거는 뭐 요거는 이제 이게 음이거든요. 음목. 이건 양이고. 그런 까닭에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되는 어떤 뭐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 잘 확인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도 동일한 거. 일간과. 내가 만약에 그럼 뭐 간목이라고 하면 천간으로는 간목이 그냥 비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려울 거 없이. 그리고 뭐 지지로 이야기하면은 간목에 해당되는 뭐 인이 내 비견에 해당된다. 비견에. 그래서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죠? 갑인이 비견이 된다. 급제는 일간과 요거는 뭐 오행은 같습니다. 오행은 뭐 같은데 음양이 다른 것. 그것은 뭐 갑에 대해서는 을이 음양이 다른 거죠. 음양이. 그래서 비견급제는 뭐 형제운이다. 대개 그렇습니다. 대략. 자,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입니다. 일간이 간목이 생하는 목이 생하는 것은 뭡니까? 화가 되지요. 화가 되죠. 화. 목생화. 그 뭐 화에 해당하는 일간이 생하는 것은 간목에 대해서는 병화가 될 것이고 을목에 대해서는 정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화가 이거는 음양이 같은 거죠.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서 천간에 있는 10개는 무조건 하여튼 이런 생극재화의 각각의 관계에 있게 된다. 팔자의 간지술에 있어서 특징은 그래서 뭐 이것저것 굳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이 식신은 음양이 동일한데 음양이 이거는 다른 것이다. 상관은.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지금 나옵니다. 편제. 일간이 내가 방금 극한다 그랬죠. 극한은. 네? 그러면서 편제는 음양이 동일한 것. 정제는 음양이 다른 거. 음양이 같거나 다르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태극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음이라면 양을, 내가 만약에 양이라면 음을 찾는 거다. 그것이 올바른 거니까 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는 겁니다. 평관 다시 나왔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거예요. 지금 간목에 뭡니까? 이거 간목을 두드리는 거는 금이죠. 금극목을 하니까 일간을 두드리는 경금이 오면은 이게 바로 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음양이 동일한 것. 일간을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동일한 것. 이게 편관이다. 그럼 뭐 지지로는 신금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신금이 똑같이. 그래서 뭐 천간과 지지 각각의 기운이 뭐다?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음인지 약인지 잘 확인하시고 적용을 시키면은
그 자체로 완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이제 똑같이 이제 내려와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것. 여기서 뭐 간목의 경우라면은 신금이 나를 극하는 거죠. 그런데 신금은 음이고 간목은 양이니까 음양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정관이라고 한다. 정관은 관음과 귀액입니다. 귀신 귀자하고 액막이 할 때 귀액운이다 이래 해놨는데, 다른 말로 나를 극한다. 아까 위에서 정제는 뭐로 처와, 이거는 어떻게 나를 극하니까 이건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남편의. 그 여자에게서 뭐 편관이나 정관이 없다면은, 자 이제 편관과 정제, 편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정제, 정관. 음양이 조화롭지 않는 것은 편관, 편제. 그래서 뭐 근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은 나를 극한다 했죠. 나를.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거든요. 일간은 나를 극하니까 나를 치는 기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치는 기운인데, 아까 여기서 간목에서 출발한다 치면은 어찌 됩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이래 되는데,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추명하게서는 항상 자기부터 세어서 나갑니다. 자기부터 세어서 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일곱 번째 있으면서 나를 극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칠살이라 그럽니다. 칠살. 글자 그대로 뭐 무서운 별입니다. 뭐 이렇게 글자를 쓸 때도 있고, 이렇게 글자를 쓸 때도 있고, 이런 살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죽일 살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글자. 이래서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오행이 각각 있는 중에서 가장 나에게는 무서운 기운, 무서운 글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편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는 나를 생하는 오행. 나를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 나를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 음양이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정의는 음양이 다른 것. 음양이 다른 것. 여기서는 문학과 부모운, 특히 어머니죠. 특히 어머니. 여기 이제 정인이라 했으니까 내 진짜 어머니.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 숙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모도 여기에 이제 당연히 포함되겠죠. 계모도 그런 의미가 편인 이런데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문학이라 그랬는데,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생해주고 나를 키워주는 건 뭡니까? 학문입니다. 학문. 왜? 인간은 지적 생명체거든요. 지적 생명체. 배워야 내가 성장한다 이 말. 배워야. 모르면은 당하는 거죠. 모르면은 내가 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서는 문학이란 학문의 어떤 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팔자가 결정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육친, 십신이 다 글자 글자에 그 명칭을 바꾸어서 배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배당이. 글자 글자에 그것이 다 배당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글자 글자에 다 배당이 되고 나면 그 글자를 가지고 이런 육친 관계를 통해서 유불리를 또는 호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 일상생활에, 그죠? 예.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와만사성. 집안이 편해야 다른 일들이 잘 되지요. 그 집안이 불안하고 집안이 불편하면은 나와서 내가 무슨 어떤 쇼를 하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느낌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편하죠. 어떤 의미로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육친 십신이 각각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앉아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지게 되는데 이것을 따지보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면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그 손주나 마누라 집사람 형제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기에 아까 잠시 넘어갔던 육친의 위치입니다. 위치. 육친의 위치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별에서 이거는 내 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더 명확하게 연주는 여기 연월일시죠. 연월 일시에 조상님이네. 조상님. 일간이 내 몸이라는 거죠. 일간이 내 몸. 일간이 내 몸. 그래서 일주라고 하는 것에서 일지는 짝이죠. 배우자. 일지는 배우자. 배우자 되는 글자가 당신의 일주 중에 일지에 적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조상님과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여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확대하면은 기관장을 좋은 사람. 이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겠죠. 그럼 직속상관. 사수. 이건 일주는 자기 자신이나 친구. 친구, 동료. 이런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 일간과 일지가 내 몸과 배우자로 나와 있으니까 친구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되죠. 자기 자신, 자리는. 자녀와 부하. 삼명통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래서 근이 연에 있고 묘가, 이거 묘자에 모종하는 거죠. 모종. 묘판입니다, 묘판. 그리고 화는 일주에, 실은 열매는 시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령의 중요성 이래 놨는데 원령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12운성 문제입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어떤 일간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운의 뭐가 생긴다? 강약왕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강약왕세. 기운의 강약왕세가 생기고 그 강약왕세를 따라서 그 각각의 에너지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느냐 이런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죠.
감당할 거나 불감당할 거나. 그리고 뭐 이제 경로사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이 있어야 월이 결정이 되고 월이 있어야 일이 결정이 되고 일이 있어야 시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뭐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뿌리에서 모든 줄기와 가지로 그리고 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뿌리의 중요성이죠. 결국 뭐냐면 오행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날 한시에 뭐 이렇다 저렇다의 개념이 아니고 저 오래된 조상님들로부터 부모 형제를 거쳐서 내가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마침내 자녀에까지 이르는 긴 가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가족의 중요성을 사주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재물과 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나가 여기 있다 그랬죠. 나가 여기 있고 어떻게 나를 생하는 것은 나를 생하고 여기 이제 엄마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 내가 생하는 것은 요거는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 이래서 여기는 직접적이고 직접성. 얘는 간접적. 한 칸 건너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원칙을 따르면 여기에 재물이라고 부르는 재가 앉고 이쪽에는 관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앉게 됩니다. 자리가. 그럼 뭐 이게 지금 사주 오행의 원리를 따르면은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나 이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적절하게 어떻게 이건 인수는 현명하게죠. 현명하게. 이거는 식상은 부지런히. 왜? 내가 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가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는 거.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명하거나 부지런히 움직이거나. 여기 재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저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서 따지는 걸로 치면 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겁니다. 부한 겁니다. 부자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귀한 거. 뭐 재관의 요놈이 같은 겁니다. 이게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재관에 달린 것이다. 재관에.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 추명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검토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면 뭐 우리가 참 평상적으로 일상생활 하면서 그죠? 꿈꾸고 바라는 게 뭡니까? 재물 아니면 재물. 지금은 오늘날은 그냥 이 재물로,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재물로 모든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옛사람들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귀한 겁니다. 귀한. 벼슬이죠. 이거는 벼슬. 옛사람들 이야기하면 벼슬. 이거는 오늘날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그 옛날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세상이 사회생활하는 방식이 다르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뭐 과거급제 하는 것이 과거급제. 그래서 뭐 국가공무원 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돼야
이게 됨으로써 이걸 뭐 재물을 끌어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이제 옛날에도 이런 거는 있었다 그럽니다. 재물을 바쳐서 자리를 얻는. 에? 그래서 이건 뭐 벼슬 자리죠. 뭐 자리. 이거는 뭐 돈이고 뭐. 그런데 식상을 보면은 여기 식신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먹을 식자. 사주의 어떤 기본 원리나 이론으로서는 저 식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한다.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하는데, 이게 우리가 재물이라고 부르는 부하다라고 부를 만한 부자다, 이 소리를 들으려 그러면은 이 리치 문제인데, 그죠? 리치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리치하고 뭐 저쪽에 빈살만이라 그런 친구가 있다면, 슈퍼 리치하고 이게 뭐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경우가 다르니까 뭐 이 식신이 바로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뭐합니까? 식신생재. 식신이 재를 생할 수 있다. 재물은 재생관, 관을 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관은 똑똑한 것인데, 요거는 뭡니까? 요 인수가 딱 내하고 사이 자리하고 있죠. 이것은 뭐 다른 의미로 해서 내가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어째야 돼? 똑똑해져야 된다. 이게 이 관계입니다, 이게. 여기에 뭐 정편이 있다 이 말. 정편이. 예? 그런데 뭐 여기에 정편이 있는 이런 가운데 뭐 편정이 서로 달라지는데, 원리는 이쪽에 부기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이. 그럼 뭐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진도를 나아가면, 이런 글자들이 팔자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글자들이 8개입니다. 8개. 1월이 아니고, 요 각각이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제자리에 앉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제자리라고 하는 거는 엄마 되는 글자가 엄마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제자리라고 합니다. 자식 되는 글자가 저기 자식 자리에, 이제 뭐 자식궁이라든지 부모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처궁, 부궁, 각각의 위치에. 이제 그와 같은 데서 뭘 일으킨다? 생극재화를 일으킨다. 생극재화를 일으키면서 그 각각의 글자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덕이 있는 것이 되고, 그 글자의 기운과 글자의 육친, 십신이 덕이 있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덕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떻게 안 다치고 굳건히 자리하고 있을 때, 강건할 때, 그리고 나의 어떤 경우에 나가 이걸 갖다가 식신을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에너지의 강약 문제입니다. 강약 문제. 이게 있어야 내가 식상을 제대로 써서 재물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이런 글자들이 어떻게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